안녕하세요. 차습을 통하는 오메이의 차습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업로드할 영상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총 4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은 7기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7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OA라는 폴더가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2급 D형이라는 파일을 지금부터 풀이를 할 거거든요. 자, 열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치러 가시게 되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실기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실기시험 문제가 적혀있는 종이를 받으실 거예요. 시험지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시험지 안에 보면은 암호가 적혀있고요. 그 암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엑셀 파일을 여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실기시험을 칠 때 시험지를 보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화면 자체에다가 시험 문제를 넣어뒀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이 커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먼저 세팅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자, 그거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파일,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 파일을 열었으면요, 반드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부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수험번호 8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수험번호 8자리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 반드시 저장이 돼야지 시험이 정상적으로 응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응시 번호에 해당하는 파일을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응시 번호가 적혀있는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거는 파일 형식이 별다른 사항은 없겠지만 매크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문서로 저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LS에 M이 붙어있는 파일 형식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으면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수험번호가 지금 적혀있는 파일이 열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전용의 그 강의장에서 시험을 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자리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리라면 이거는 설정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된 설정인데요. 일단은 가실게요. 파일에 가시게 되면 옵션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하시면요, 여기에 보안센터라는 부분에 가셔서 매크로와 관련된 보안 설정을 해주시기 위한 보안센터 설정에 가주셔야 되겠고요. 자, 보안센터 설정에 가시게 되면 여기 왼쪽 부분에 매크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게 되면 매크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자,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실기장에는 아마 이렇게 다 되어 있을 텐데요.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대신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시게 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버튼 마저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크로와 관련된 작업을 세팅하기 전에 여기 보기 오른쪽에 개발 도구라는 리본이 생성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생성해 주시면 조금 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마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여기에 파일의 옵션에 가셔서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 나머지는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개발 도구라는 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이거 체크를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개발 도구 탭이 있으면서 매크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고 설정 세팅할 수 있는 여러 도구 모음들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매크로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자, 기본 작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뭐니 해도 타이핑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트에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상반기 문화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수강 코드부터 입력을 하실 건데요. 자, 수강 코드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수강명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탭키 쳐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대상, 모집 인원, 수강 요일, 수강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열머리 글이라 하죠. 이 엑셀에 입력해야 될 표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오른쪽으로 탭 키를 눌러서 입력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입력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유는요. 지금 같은 데이터들,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입력할 가능성이 높죠. 아래 방향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죠? 빼기 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조금 요령이 조금 필요한 게 상 00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나머지 열심히 입력을 하시는 분들, 그죠? 그죠? 이렇게 빼기 002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엑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님을 아시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실 경우에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숫자를 증가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입력들은 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탭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다 해주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탈자가 없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조금 연력이 아주 낮은 친구들이 타이핑을 열심히 해서 위압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귀 막고 타이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기본 작업 2에 가실게요. 자, 기본 작업 2 같은 경우는요. 자, A1에서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18, 높이 30으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A1에서 G1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꼴은 바로바로 18포인트로 바꿔줄 거고요. 높이는 행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 나와 있는 이 행을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행 높이를 30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B4에서 B5. 자, B4에서 B5. 자, 느낌이 오죠? B6에서 B7.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자, 문제를 조금 읽고 표의 형태를 조금 아신다면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하라 했으니까 마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한 번에 지정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A3에서 G25. 자, A3에서 G15 영역에 대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이게 가로 가운데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자, 모든 테두리를 설정하라 했기 때문에 테두리 설정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글꼴 설정하는 파트 부분에 테두리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설정하시게 되면 바깥쪽만 굵은 상자로 바뀌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G4에서 G15 영역의 이름을 예매 좌석으로 정의하십시오.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G4에서 G15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이름 상자에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에 예매 좌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칠 텐데요. 자, 만약에 간혹 내가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자, 이름은 중복해서 이름 설정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럴 경우는 여기에 이름이라는 파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 수식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요.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예매 좌석이라고 해서 지금 잘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혹시 잘못 입력을 했다 할 경우에는 편집이란 단추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영역을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에서 G3셀 영역에다가는 강조색 1을 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A3에서 G3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셀 스타일이기 때문에 홈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셀 스타일 중에 강조색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 두 번째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이 실습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장하는 단축키는 Ctrl S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십시오. 자, 수입 화장품 판매 현황표의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하면서니까 AND겠죠, 그죠? 판매 총액이, 그죠? 9천만이죠? 9천만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검색하십시오. 자, 밑에 마저 문제를 읽을게요. 고급 필터 조건은 A19에서 C21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을 해주고요. 고급 필터 결과는 복사 위치 동일 시트에 A23셀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먼저 적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19에 커서를 일단 둘 거고요. 요 영역부터 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의 조건을 적을 텐데요. 조건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파악해 보게 되면 판매량이 1,500을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자, 판매량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간혹 오타를 하거나 간혹 엑셀에서 이 필터를 할 때 조건을 잘못 인식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판매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조건을 설정할 때 판매량이라 이 글자를 복사해서 A19에다가 붙여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찬가지 판매 총액도 조건이 있네요. 판매 총액도 마찬가지 판매량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판매량에 해당하는 조건 초과기 때문에 크다 1,5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하면서기 때문에 AN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줄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or 이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아랫줄에 적어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럼 판매 총액은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9천만이었습니다. 0이 7개. 그래서 판매 총액과 관련된 조건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자, 조건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급 필터 설정하러 가시면 되겠거든요. 자, 전체적인 데이터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여기에 고급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문제 읽어봤던 것처럼 현재 장소에 필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했었죠? 그죠? 자, 목록 범위는 이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이 잘 복사해서 붙여놓고 타이핑했었던 이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 위치는요, 지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A23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른 옵션, 뭐 동일한 레코드를 한 번만 표시하라 이런 옵션 설정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저는 문제를 조금 땡길게요. 자, 보게 되면 여기에 판매량에 해당하는 부분, 판매 총액과 관련된 부분이 필터링이 잘 돼서 데이터가 추출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게 기본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